살아왔던 저승안. 죽은 인간들이 벌을 받기 위해 끌려오고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있었죠. 이때 한 남성이 염라대왕 부하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저승처 69호는 오늘부로 전능하신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이승에서 저승을 농락하며 인간이 되려고 애를 쓰는 마지막 남은 구미호를 체포해 데려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사살해 그 시체를 가지고 와야 한다. 저승사자 69호에게 이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미호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만 사우나를 하다 갑자기 끌려온 그는 모든 게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이승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69가 아니라 96호라고! 이봐 멈춰! 구미호를 잡는 미션이 69호가 아닌 96호에게 내려진 명령이었고 전산 오류로 인해 69호가 가게 된 것. 그는 억울한 마음에 계속 징징대지만 부하에게 뺨을 한 대 맞고 형벌을 받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승에선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데 딱 보름만 참아! 100일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위험에 처한 순간 그녀의 눈은 붉게 변하고 괴력을 발휘해 남자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남자 위로 올라가 그를 깨물어 먹기 시작하죠. 구미호인 이 여성의 이름은 하라. 그녀는 살생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울부짖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이승에 도착한 69호는 수건 한 장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혹시 방배동 알아요? 여기가 부산인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갈 생각에 막막해진 69호. 한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혁 앞에 사채업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다. 길을 비켜주는 것과 아니면 내 구두축에 짓뭉개 지는 것. 셋을 세겠다. 하나, 명을 제초하지 마. 둘, 너 죽는다. 셋.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혁. 이때 하라가 운전 중인 차와 교통사고가 납니다. 혁은 다친 몸을 이끌고 차에 타는데 어서 출발해요. 하라 덕분에 사채업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혁. 고맙소. 여기서 내리겠소. 고마움을 전하고 차에서 내리지만 부상이 심했던 혁은 얼마 못 가고 쓰러지고 맙니다. 심성이 착했던 하라는 혁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혁을 치료해줍니다. 치료가 끝난 뒤 비밀 공간으로 온 하라는 혁 대신 키우고 있던 닭의 피를 마시며 살생 본능을 억제하죠. 한편 어느새 옷을 입고 서울에 도착한 69호는 본능이 이끄는 한 오피스텔에 도착합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렸습니다. 69호는 무당의 기운을 구미호라 착각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절 받으세요. 무당 또한 69호를 자신에게 신내림을 내린 사자라고 착각합니다. 아닌데? 틀리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닌데? 틀리는데? 거참. 맞다니까요. 어디 봐요. 이거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녀에게 구미호 잡는 미션을 말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미니는 화를 내고 옷을 벗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죠. 당황한 69호는 빠르게 도망칩니다. 다음날 아침 혁은 숲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료된 것을 확인하죠.
혁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택시기사였던 혁은 우연히 바에서 일하고 있는 하라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다가가죠. 며칠 전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아니요. 아씨, 그건 삼국시대나 통하는 수법이에요. 요즘은 아싸라게 접근하는 거 몰라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는 그녀의 행동에 혁은 주운 목걸이를 보여주며 그날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숲속에서 주운 겁니다. 왠지 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아니면 제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라는 목걸이를 보며 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숲속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미모 탓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하라.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이가 있었는데 모든 걸 인간으로 보지만 내 눈엔 꼬리들이 모두 보인다. 어느새 전봇대에 올라가 하라를 감시하고 있는 69호. 한편 혁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음지에서 허덕이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야. 바로 너같이 능력 없는 놈들 때문이야. 너 같은 놈들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겠어. 많은 구타와 택시까지 빼앗긴 혁은 숲속에 버려집니다. 야, 열간이 같은 자식아. 능력 없으면 뒤지라고. 그럼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알았냐? 뒤지라고, 새끼야. 하염없이 숲속을 걷던 혁은 한 저택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저택은 하라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여긴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 어떻게 마셔요? 네? 커피 어떻게 마시냐고요? 어떻게 마시긴 입으로 마시죠. 다르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재 개그에 웃어주는 하라. 그럼요. 입에서 입으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한번 마셔볼래요? 혁은 본격적으로 그녀에게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재수가 있는 편은 아니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내가 눈이 뼈지 정말. 이런 뻔들을 구해주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줬더니 이제서 돌아오는 게 뭐? 재수가 없었다고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난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행운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아마도 지금 난 꿈을 꾸거나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너무 느끼했던 탓일까요? 그녀는 혁의 뺨을 때립니다. 이래도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니까 이래도 되는 거죠? 그녀의 도발적인 유혹에 혁은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흥분을 느끼면 구미호의 본성이 드러나 혁을 죽일 수 있었기에 하라는 그를 뿌리칩니다. 미안해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니 이러고 싶었어요. 그의 진심을 느낀 하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혁과 사랑을 나눕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굳게 믿고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의심하지 않기로 해요. 난 절대로 하라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구미호는 사랑을 나눌 때 구슬을 통해 전기를 흡수하며 흥분을 조절해야 하죠. 그렇게 구슬을 열심히 굴리며 전기를 흡수하고 있을 때 어느새 나타난 69호가 하라의 저택으로 들어오고 그녀의 비밀 공간을 찾아냅니다. 모든 전기를 흡수한 하라는 인기척을 느끼고 비밀 공간으로 내려갑니다. 69호는 급한 마음에 작은 창고로 숨게 되는데 그곳은 하라의 시체 보관실이었죠. 결국 그녀에게 들키게 되고 안 그래도 네 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피해 열심히 도망치는 69호. 하지만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네 놈 같은 게 올 정도면 저승도 이젠 인물이 없는 모양이구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난 모함을 받았거든요. 네 놈들은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냐?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같이 다 잘못 왔다고 하니. 난 잘못 왔다니까요. 대장부답게 최후를 맞이해라. 정말이에요. 자식들이 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했다고. 잘 가거라 야차야. 불안 증세가 있던 혁 덕분에 69호는 목숨을 부지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게 네 놈의 최후다. 명심해라. 아무도 날 방해 못한다는 것을. 저 여기 있어요. 혁은 과거 잠을 자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죠. 혁이 씨, 무슨 일 있어요? 잠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알았어? 알았어요. 사실 하라는 혁에 대한 호기심과 전기를 뺏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해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부러 자신의 저택으로 오게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혁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혁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흥신소 직원을 만나게 되고 하라가 흥신소에 의뢰해 자신을 미행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죠. 이를 듣고 충격에 빠진 혁은 그녀에게 매몰차게 구는데요. 혁이 씨, 도대체 왜 그래요? 하라는 그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붙잡습니다. 혁이 씨 사랑해요. 혁이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혁이 씨.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죠. 나 같은 놈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감지덕지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말해봐! 네 속셈이 대체 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덫이 필요했는지 말해보라고! 구미호로 변한 하라는 혁에게 들키기 전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혁은 창문 틀에 남아있는 구미호의 꼬리털을 발견하죠. 털뭉치에서 하라의 향수 냄새가 나자 머리가 복잡해진 혁. 그때 69호가 혁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좀 영리한 친구군. 당신은 누구요? 자네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온 사자지. 그리고 자네 손에 들려있는 건 구미호의 9번째 꼬리털이고, 그 요괴에겐 올해가 인간이 될 마지막 기회이고, 그 마지막 남자로 바로 자네가 뽑힌 거야. 도둑놈의 자식. 뭘 훔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 할 때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멍청한 인간. 구미호한테 전기를 뺏겨서 이틀 전에 학원이 되는 걸 구해줬더니 뭐? 도둑놈? 야 인간아, 넌 죽는다 죽어. 넌 죽는다고. 아이 뻑하면 주먹질이야. 너야말로 내 손에 죽어볼래? 저 이제 전기를 뺏겨서 힘을 다 뺏겼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남아있구만. 정력이라는 말에 뭔가 생각난 혁. 이제 말길 알아듣더군. 구미호는 그 구슬로 전기를 뽑아 인간이 되려고 해. 이틀 후 100일이 되면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넌 송장이 되는 거야. 자네가 살 방법은 딱 하나 있어. 구미호가 그 구슬을 꺼냈을 때 자네가 그걸 삼켜버리면 돼. 69호의 말에 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녀석이 진실을 받아들였어. 얼마 뒤 하라가 돌아오고 사실 나 발작 증세가 있어요. 병이래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하라. 혁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를 믿기로 하죠. 아니, 저놈이 내 말을 안 믿고 구미호 말을 믿은 거 아니야?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하지만 멍청한 거 우리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극장에서 데이트를 즐기는데 이곳을 따라온 69호는 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우리 나가야겠지. 이봐 형씨, 계속 허우적거릴 거야? 여긴 풀장이 아니야 풀장이. 극장이야 극장. 아니 난 나가고 있어. 하라는 속이 안 좋다며 혁을 극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69호를 처리하러 갑니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더러운 호기심과 비열한 탐욕 덩어리들에게 자비를 호소하지도 않겠다. 오늘 반드시 너희들의 간을 퍼먹고 그 피를 마시겠다. 위기에 빠진 두 사람. 방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었다. (69호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미니를 안고 비행기술을 선보이지만 하라의 공격에 추락하고 하라 역시 아래로 떨어지지만 쓰레기 봉투 덕분에 목숨을 구하죠. 정말 멋진 비행이었어요. 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그녀를 의지했던 69호는 하염없이 울기만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 혁은 쓰러져 있던 하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데리고 집까지 전력 질주하죠. 도망치려고 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아. 차라리 더 편해졌으니까.
혁이신 날 동정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혁이 씨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내게 거짓말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너와 내가 있다는 거야. 제가 혁이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잡아두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내가 필요한 거야? 필요해서 잡고 있었다고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혁이 씨 제발. 알아. 구슬을 꺼내. 네가 필요한 걸 주겠어. 제발이에요, 혁이 씨. 그럼 널 내게 주면 되잖아. 진심이 담긴 혁의 부탁에 구슬을 꺼내 전기를 흡수하는 순간 혁의 입안으로 구슬을 넣고 이를 삼키게 합니다. 하라는 구미호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혁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죠. 혁과 진정한 사랑을 나눈 하라는 그토록 바라던 인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이승의 마지막 남은 구미호를 69호가 잡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4년에 개봉한 고소영 정우성 주연의 영화 구미호였습니다.